예, 이제 다음 작업은 이제 도면층. 자, 도면층을 만들고 도면층을 분류시키고 그렇게 분류시킨 도면층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 출력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도면층을 만들고요. 그 도면층 기준에서 분류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따로 프린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PDF 파일로 전자 파일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도면층을 작업할 건데 우리 도면층 설정하는 기능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레이어. LAYER이라는 도면층 만드는 기능 레이어를 실행합니다. 엔터. 자, 그 전부터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현재 작업한 도면층은 전부 다 현재 0번 도면층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부분들은 그죠? 아래 방금 그렸던 얘네들은 이 그림들은 전부 다 0번이라는 도면층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여기서 도면층을 새로 만들까요?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겁니다. 이름은 외형선. 자, 이제 이렇게 외형선 도면층을 만드는데 외형선 도면층의 색상은 초록색이었나요? 그리고 외형선에 대한 색깔, 선 종류는 실선이었고 그때 선 가중치, 외형선의 선 가중치 0.5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도면층을 만듭니다. 새로운 도면층을 만드는데 이번에 또 많이 쓰는 거는 수문선입니까? 수문선이라는 도면층을 만들 거다라고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서 수문선은 색상이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이었고 오케이. 그리고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수문선의 선 종류를 선택해서 아래쪽 로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문선은 히든 2 우리는 히든 2라는 수문선을 사용했습니다. 히든 2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고 히든 2 선택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문선은 선 굵기가 얼마 정도 했냐면은 0.35mm로 굵기 줬거든요. 확인 버튼 눌러서 0.35로 바꿨고요. 또 많이 쓰는 게 이번에는 또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겁니다. 어떤 도면층을 만들 거냐면은 중심선이라는 도면층을 만들었죠. 그죠? 중심선 도면층을 만들었는데 그에 따른 색상, 자, 색상을 선택을 해서 중심선은 색상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중심선에 대한 선 종류, 자, 선 종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다시 로드를 선택합니다. 중심선에 대한 선 종류는 센터. 자, 센터에도 종류가 세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센터 2를 선택했고요. 확인하시고 센터 2 선택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에 대한 선 가중치는 선 굵기는 우리가 0.18 정도로 한다라고 해서 확인했고요. 자, 다음은 자, 두 가지 정도 더 만들겠습니다. 일단 뭐 글자라든지 숫자가 들어갈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겁니다. 즉 문자. 자, 문자라는 도면층을 만들었죠. 문자 도면층은 색상이 문자는 노란색이었고요. 확인. 그리고 문자는 선이 원래 실선. 자, 실선을 선택했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문자는 같은 노란색이니까 위에 것도 노란색, 밑에 것도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같은 경우는 굵기를 0.3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칭. 해칭이 들어갈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건데 해칭 같은 경우는 보통 가는 선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자, 가는 선 도면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선은 선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아까 중심선을 사용했던 색상하고 동일하게 자, 가는 선도 빨간색을 씁니다. 확인. 그리고 가는 선 해칭도 실선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라서 선 굵기는 똑같은 빨간색은 0.18 굵기를 쓰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면층을 생성을 했다 그러면 자, 생성 다 했다 그러면은 X 표시를 눌러서 도면층을 완성했고요. 자, 사용자가 위쪽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현재 만들었던 도면층들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도면층 특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레이어를 실행하고 만들었던 도면층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층까지 생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분류하는 작업할 건데 자, 분류하는 작업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일단 많이 쓰는 선 4개나 5개를 오른쪽이나 왼쪽에 먼저 그렸거든요. 자, 선. 자, 선 기능 실행하신 다음에 볼까요? 자, 선 기능 실행하셔가지고 요렇게 먼저 수평선들을 여러 개를 한 서너 개,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엔터 2번 치면은 그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2번 친 이유는 선을 연속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엔터 쳤고요. 자, 이제 이 다음에 이 선들을 기준이 되는 선들을 도면층을 분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작업 표시줄에서 키보드 ESC 두세 번 눌러가지고 모든 기능들 다 종료한 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선택한 선은 먼저 예를 들면은 외형선 되어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ESC 다음 선을 클릭합니다. 자, 선택한 선은 이번에는 숨은 선이 되어라 선택하고 키보드 ESC 또 다음 선 클릭합니다. 선택한 선은 이번에는 중심선 되어라 키보드 ESC 또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선은 이번에는 문자가 되어라 키보드 ESC 다음에 선택한 선은 사용자가 가는 선 되어라 키보드 ESC 자, 이렇게 해서 선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선들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선들에 대한 간격, 우리 선 간격을 바꾸는 부분도 한번 체크했거든요. 선에 대한 간격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으면은 도면 크기에 비례해서 잘 표시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쓰는 부분이 바로 LT 스케일. 자, LT 스케일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엔터.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값은 1입니다. 얘네들에 대한 기본적인 간격이 1인데, 자, 1보다 여러분들이 값을 크게 주면은 이 선들이 더 듬성듬성하게 표현되고요. 자, LT 스케일에서 아까 1보다 더 작게 주면은, 자, 1보다 값을 작게 주면은 이 선들이 좀 촘촘해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작게 주면은 도면 크기에 비례해서 선들이 잘 표시가 안 되니까 우리는 LT 스케일에서 이러한 도면의 크기와 선에 대한 간격을 적절하게 보시면서 값을 좀 적당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들은 딱히 정해진 값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면 크기에 비례해서 만드는 부분이니까 따로 표시가 된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자, 이제부터 얘네들에 대해서 도면층들을 분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층을 만들었고 기준되는 선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얘네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어떤 거였죠? 그렇죠. 특성일치. 자, 특성일치라는 MA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MA. 자, MA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물어보는 게 기준이죠. 자, 기준이 될 객체를 선택할까요? 자, 기준이 될 객체는 일단 요거 외형선. 자, 외형선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선이 제일 많으니까. 자, 기준이 될 외형선을 선택했고 이번엔 바뀔 거. 자, 바뀔 거는 대충 여기쯤 클릭 그리고 대충 여기쯤 클릭해서 엔터. 일단은 제일 많은 외형선들을 한꺼번에 다 바꿨습니다. 자, 한꺼번에 전부 다 외형선 바꿨고요. 다시 MA 실행합니다. 엔터.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거 이제 글자나 숫자 바꿔볼까요? 요거. 이제 이번에는 노란색. 자, 글자나 숫자에 대한 도면층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될 원본을 선택하고 이제 바뀔 거. 바뀔 거는 치수를 쭉 선택합니다. 이렇게 치수들. 자, 이렇게 치수들을 쭉 선택합니다.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치수들을 선택을 해주고요. 아마 치수는 선택을 하면은 잘 표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수를 바꿨다 보시고 엔터 누르면 자, 치수나 숫자나 글자들은 문자라는 도면층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MA를 실행해서 다음은 중심선. 자, 기준이 될 거는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바뀔 거를 선택합니다. 바뀔 거는 얘가 중심이니까 바뀔 거 선택하고 또 하나 더 있네요. 그죠? 바뀔 거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중심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중심선으로 바꿨는데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선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어서 표시가 안 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더 촘촘하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MA 합니다. 특성 일치를 할 건데 MA 특성 일치 할 건데 이제 기준이 될 거는 가는선. 자, 가는선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해칭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가능선을 선택했습니다. 자, 바꿀 거를 선택합니다. 해칭. 바꿀 거를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면 전반적으로 도면층들을 지금처럼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AD 작업하실 때 자, 가장 먼저 도면층을 만들고 나서 그죠? 레이어. 자, 레이어라고 도면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도면층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선을 한 5가지 정도 만드신 다음에 이 선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도면층을 먼저 분류하고요. 그런 다음에 분류된 이 선들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는 특성일치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도면층을 지금과 같이 손쉽게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도면층을 실행해서 자, 예를 들면은 앞쪽에 있는 전구 표시 다 끄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선에 대한 전구 표시를 한 번씩 껐다 켰다 하면은 전구가 꺼졌기 때문에 가는 선에 대한 도면층이 현재 사라졌고요. 자, 문자도 클릭하게 되면은 문자에 대한 도면층들도 사용자는 화면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수문선도 클릭을 꺼버리니까 수문선도 현재 보시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수문선도 껐다가 표시됐다가 전구 표시 가지고 온오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외형선입니까? 외형선도 클릭해서 외형선도 숨길 수 있고 다시 클릭해서 외형선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도면층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처럼 도면층을 다 분류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켜볼까요? 이번에는 중심선을 켜고 외형선을 키면은 우리는 전반적으로 중심선과 외형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는 사용자는 가는 선도 클릭을 해서 가는 선까지도 같이 보고 싶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전체를 다 꺼버리고 이렇게 전체를 다 꺼버리고 나는 문자만 보고 싶다. 지금처럼 문자와 관련되는 도면층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외형선도 체크해서 또는 중심선 체크해서 그죠? 우리는 그 가는선, 해칭 부분을 굳이 삭제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다 켠 다음에 자, 지금과 같은 도면층을 한번 완성을 했고요. 자, 지금 같은 도면을 완성했고 이제 이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좀 화면을 좀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자, 이제 이 도면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그 이 도면을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옮기는 기능은 Move, MOVE, Move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잘못 들어갔나요? MOVE, Move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Move, 이동시킬 객체를 선택합니다. 대충 여기쯤부터 클릭, 대충 여기까지 클릭.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자, 기준점은 한 여기쯤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 형상을 사각형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옮길 위치를 클릭을 해서 형상을 이동시켰습니다. 자, 형상을 이동한 다음에 이제 작업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린터나 플로터로 이제 캐드에서 도면 작업을 했다 그러면 얘네들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물을 만들 거거든요. 그때 쓰는 게 이제 우리 프린터로 출력하면은 프린터라는 기능이고 좀 프린터보다 큰 사이즈, 즉 예를 들면은 뭐 A2 용지나 A1이나 A0 같은 큰 용지에 출력할 거면은 플로터라는 기기를 가지고 이제 조명 장치자라고 그러죠. 그 기기 가지고 출력할 건데 뭐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CAD에서는 PLOT를 입력하셔도 프린터가 되고요. 또는 프린터 자, 프린터라고 입력하셔도 프린터가 되고 두 개 기능은 같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입력하기 쉽게끔 자, 이제부터는 프린터라 그래서 플롯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실행합니다. 자, 이제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CAD에서 프린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총 9개나 10개 정도로 해서 옵션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뭐 아량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처럼 쉽게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한 9단계나 10단계에 거쳐 가지고 출력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먼저 사용자는 어느 플로터를 기준으로 해서 프린터로 출력할 건지 먼저 프린터에 대한 기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출력할 프린터를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제 프린터가 연결된 프린터가 없다 그러면, 또는 나는 종이로 출력하지 말고 PDF 형태 같은 전자 파일 형태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프린터 이름을 여기 보니까는 DWG2 PDF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WG2 PDF는 DWG CAD 파일을 PDF로 출력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는 이걸로 잡았고요. 두 번째, 용지 크기 잡습니다. 즉 우리는 출력을 하기 위한 용지를 어떤 용지로 출력할 건지, 그래서 뭐 A4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 A3 출력할 건지 뭐 A2나 A1이나 용지에 대한 크기를 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출력하는 용지입니다. 출력하는 용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A3 할까요? A4 할까요? A4에 297 곱하기 210이라는, 즉 가로가 297이고 세로가 210이라는 A4 용지에 출력하겠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출력 영역입니다. 플롯 영역. 자, 플롯 영역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출력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출력 영역은 여기 나와 있는 화면 표시가 아니고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윈도우입니다. 즉 윈도우라는 부분은 사용자가 출력할 영역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롯 대상을 윈도우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어디서부터 대충 이전부터 클릭, 어디까지 대충 여기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한 두 점의 기준으로 해서 그 사각형 영역만큼만 출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플롯 대상은 출력하기 위한 범위, 영역을 잡습니다. 윈도우라고 설정하시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윈도우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출력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클릭, 어디까지 여기까지 클릭,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플롯의 간격 띄우기입니다. 자, 플롯의 간격 띄우기는 우리 보통 플롯 중심의 체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플롯 중심의 체크는 여기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 자, 그죠? 조금 전에 297 곱하기 210은 용지 크기입니다. 우리 출력하는 A4 용지 크기인데, 안쪽에 빗금 들어가 있는 해칭 부분이 실제로 그림이 배치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출력하는 그림을 용지 중간에다가 넣어라, 용지 중간에다가 그림을 넣어라, 종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하는 옵션이 플롯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플롯 중심의 체크를 꺼버리면은, 그죠? X 방향, Y 방향 한쪽으로 치우치게 출력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옛날에 그 도면을 출력하시고 따로 도면을 보관할 때 한쪽 부분에 구멍 뚫어서 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그 도면을 보관할 때는 전자 파일 형태로 많이 보관하시고 따로 철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플롯 중심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까? 예, 용지 그 플롯 축척. 자, 플롯 축척 같은 경우는 용지 맞춤에 체크되어 있는데, 자, 이 용지 맞춤의 체크를 풀어주고 체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자, 용지 맞춤의 체크는 일단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CAD, 즉 CAD, 뭐 우리가 처음에 작업할 때 이 CAD는 사용자가 A3로 제가 작업했거든요. 자, A3로 이 사각형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A3 크기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A3로 그렸는데 출력을 A4로 하겠다, 즉 그림을 그린 크기랑 출력하는 크기가 서로 다를 때는 용지 맞춤의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용지 맞춤의 체크를 꺼버리고 아래쪽에 축척, 자, 아래쪽에 축척 기준에서 사용자는 몇 대 몇으로 줄여서 출력할 건지 또는 확대할 건지에 대한 축척 부분을 나름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린 크기와 출력하는 크기가 서로 똑같다 그러면 축척 부분을 1대1로 잡아서 출력을 하거든요. 즉 그림을 그린 크기랑 출력하는 크기는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1대1 출력을 하시면 되고, 그림을 그린 크기랑 출력하는 크기가 서로 다를 때는
이때 축적 비율을 사용자가 계산해 가지고 얼만큼 더 작게 그린다, 얼만큼 더 크게 그린다라는 예, 출력한다라는 그 비율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걸 뭐 이 부분이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용지 맞춤에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이번에는 우측 상단에 플로 스타일 펜 지정을 클릭합니다. 플로 스타일 펜 지정은 말 그대로 펜,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한 연필을 펜이죠. 연필이나 펜을 지정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음 부분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서 그 다섯 번째 부분입니까? 모노크롬이라는 흑백 출력 펜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뭐냐면 우리가 칼라로 캐드에서 칼라로 그린 부분을 흑백 출력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그죠? 우리 빨간색, 노란색, 외형선, 그 초록색 같은 색깔로 캐드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색이 들어간 부분도 출력을 할 때는 검은색, 흑백 출력해라라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래서 모노크롬을 선택하신 다음에 뭐 적용하시겠습니까? 하시면은 예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편집 버튼, 자,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빨간색으로 그린 것도 까만색 출력하는데 그때 선 가중치는 0.25로 출력해라.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린 그림도 까만색 출력하는데 0.25로 출력해라. 지금 이게 이렇네요. 자, 다시 볼까요? 빨간색으로 그린 거는 까만색 출력인데 선 가중치는 0.18로, 즉 빨간색은 0.18로 출력해라. 그리고 노란색, 사용자가 선택한 노란색도 까만색으로 출력하는데 굵기는 0.35로 출력되어라. 자, 초록색, 초록색으로 그린 거는 까만색 출력하는데 선 가중치는 0.5 출력되어라. 이렇게 각 색깔별로 작업한 색깔별로 출력하는 색깔과 그에 따른 선 굵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게 플로 스타일 펜 지정입니다. 자, 지금처럼 그죠? 빨간색은 0.18인데 까만색, 노란색으로 그린 것도 0.35로 출력하는데 까만색 출력, 초록색도 0.5 출력하는데 까만색 출력해라.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자, 이게 맞다 그러면 저장 및 닫기를 눌러서 일단은 펜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플롯 옵션이 있는데 이 플롯 옵션은 그냥 말 그대로 옵션 사항이니까 옵션 부분이니까는 사용자는 별도로 손대실 필요는 없고요. 아래쪽에 보니까는 도면 방향이 있습니다. 즉 가로 방향 출력인지 세로 방향 출력인지 미리 보기 형태가 가능하니까 현재 도면을 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로 배치해서 출력할 건지 세로로 출력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처럼 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옵션을 설정했다 그러면 자, 미리 보기 볼까요? 좌측 하단 부분에 미리 보기를 클릭하니까 실제로 프린터를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휠 마우스 이용해서 이렇게 그죠? 휠 마우스 이용해서 축소 확대 또는 이동하시면서 얘네들에 대한 선 굵기라든지 얘네들에 대한 뭐 배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떤 크기의 어떤 부분으로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은 좌측 상단에 출력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 내가 봤을 때 출력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은 X 눌러가지고 다시 값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출력해 볼까요? 그래서 출력. 자, 이제 출력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출력이 되죠. 자, 지금 우리는 프린터로 출력한 게 아니고 자, 프린터로 출력한 게 아니고 우리는 PDF라는 전자 파일 형식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PDF를 저장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바탕화면에 이제 그 PDF로 출력할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지금처럼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 자, PDF 파일에 대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처럼 PDF 파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PDF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제 PDF 파일로 출력하게 되면은 자, 지금처럼 PDF 파일이
PDF를 읽을 수 있는 파일이 오픈되었고요. 그러면서 방금 작업한 PDF 파일이 이렇게 세이브 되는 모습을 저장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PDF 파일까지 출력을 하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CAD로 작업했고요. 자, CAD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들에 대해서 출력까지 작업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CAD의 처음 작업부터 출력하는 마지막 작업까지 우리는 같이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자, 이제 이런 그림들을 활용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그림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에 보기 말고 아마 도면층 부분도 같이 PDF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 대면 수업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려서 PDF 파일을 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처럼 CAD 파일까지 작업했고 출력까지 끝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